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망해가는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백팀입니다. 오늘은 요즘 넷플릭스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 종결이 되어서 몰아보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흑백 요리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님들의 매장을 찾아다니는, 성지순례하러 다니는 그런 맛집 투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저 셰프님의 매장은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셰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거나 빨리 폐점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왜 폐점을 한다는 거지? 그 폐점을 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 미슐랭 스타를 받거나 유명한 방송을 탄 레스토랑들이 몰랐던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단계. 이것은 미슐랭 스타를 꼭 받지 않더라도 유명한 인플루언서에게 알려지거나, 또는 옛날 같은 경우는 유명한 방송에 출연을 하거나, 이러면서 우리 동네가 아닌 전국 또는 세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이 알려지죠. 이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 그런 고객들이 하나둘 매장을 찾아주겠죠. 원래 맛집이었으니 기본 고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미식가들이 매장을 찾아오다 보니까 고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너무나 당연한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원래도 한두 팀 있었을 그 레스토랑의 웨이팅이 이제는 1시간, 2시간 웨이팅이 걸리거나 예약이 늘어납니다. 3단계. 우리가 흔히 아는 맛집의 웨이팅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웨이팅,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몇 개월씩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이 안 되거나 1년씩 예약이 꽉 찬 그런 비정상적인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4단계, 이렇게 예약이 꽉 차거나 웨이팅이 몇 시간씩 생기면 매장을 운영하는 셰프님들, 사장님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립니다. 우리 매장에서 이 정도의 인기라고 한다면 주위의 다른 매장들보다 이 정도 비싸게 받는 것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되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5단계, 재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레스토랑의 가격이 주위의 레스토랑에 비해서 이렇게나 비싸게 받는데 재료는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훨씬 더 고퀄리 재료를 준비를 하고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 재료들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6단계,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 평범했던 우리 레스토랑이 미슐랭을 받거나 유명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죠. 매장 앞에는 손님들이 붐비고 예약도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까지 올라가 버렸죠. 우연히 지나가던 임대인, 건물주는 그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야, 장사 잘 되네, 이번에는 월세 좀 많이 올려도 되겠는데? 생각하시겠죠. 아니, 여기 매장은 주위의 다른 레스토랑보다 장사도 잘 되고 가격도 높고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월세 좀 올린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건물주들은 월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7단계. 이제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고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렇게 맛있고 유명한데 왜 줄어드는 걸까요? 원래 그 맛집은 단골 고객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뉴스로 인해, 미슐랭이나 방송으로 인해 갑자기 기형적으로 고객이 늘었던 그 고객들은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나오죠. 그분들은 호기심이 많았던 전국 각지에 있던 미식가였거나, 또는 이런 맛집을 리뷰하는 인플루언서이거나, 우리의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찾지는 않습니다. 다들 저 멀리서 찾아오신 나의 이슈를 알리고 싶어 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의 특징은 한번 찾았다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유명 인스타 인플루언서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분들은 이제 그 유명한 미슐랭 바른 레스토랑에 왔어요. 릴스를 찍습니다. 내 인스타에 올려요. 나의 팔로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엄청난 좋아요와 댓글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레스토랑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은 또 다른 뉴스를 찾아다니죠. 또 다른 레스토랑은 뭐가 있는지 새로운 소개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한 1년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는 뉴스도 사그라들고 방송도 더 이상 재방송을 하지 않을 때 관심도는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멀리 각지에서 오셨던 분들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8단계, 떠나가는 단골들.
단골들. 그래요. 한 1년쯤 지나서 인플루언서들, 수십만 원에 먹던 그 인플루언서들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매장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셨던 단골 고객들, 충성 고객들은 있으니 문제없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오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기형적으로 너무 길어진 웨이팅, 예약도 잘 안 되던 우리 레스토랑,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르고 원래 내가 좋아했던 레스토랑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내 기억 속에는 거기는 이제 많이 기다려야 돼. 재료 가격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졌어. 거기다가 손님이 그렇게 밀려들 듯 많이 온다면 서비스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연스럽게 본다면 서버들의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의 서비스 능력이 더 이상 이 고객의 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충 서빙해도 고객들은 밀려온 타이밍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기에 방문했던 단골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이 바뀌었네. 가격도 오르고 서비스도 안 좋아졌어. 7단계에서 이미 단골들은 많이 떠나가거나 많이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9단계. 그러다 다시 오랜만에 찾은 인플루언서. 이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 1년 전 미슐랭을 받거나 방송에 나와서 유명했던 그 매장은 앞다퉈 리뷰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올리죠. 그리고 그 호응을 유도를 할 거예요. 자, 1년 후에 받은 이 레스토랑은 어떻게 됐나요? 고객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단골들은 떠나갔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매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때 그 인플루언서는 나도 모르게 악플러가 됩니다. 오랜만에 찾았던 이 매장은 지금은 파리만 날려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오르더니 더 이상 고객들이 없네요. 유명하다 돈맛 봤던 이 레스토랑 개판됐네요.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악플을 답니다. 왜? 극단적으로 유명했던 아이템을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소재들은 급락하는 사업장들이거든요. 더 자극적으로 악플을 남깁니다. 마지막 10단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단계입니다. 고객들은 떠나갔고 악플은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은 가격이라도 내려야 되죠. 그런데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재료를 이미 고가로 바꿔버렸어요. 원 재료를 너무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올라버린 월세. 원래는 적당한 월세였는데 2배, 3배 올라버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격만 옛날 가격으로 낮춘다? 불가능하죠. 낮추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단계, 폐업 단계에 접어듭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흥망성쇠를 걷는 과정은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직접 경험한 스페인의 다니 가르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그분은 미슐랭 3스타를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폐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미슐랭 3스타를 받고 나의 독창성을 잃어버릴까 폐점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밀려드는 고객, 높은 기대치, 즐겁게 요리했던 그 셰프는 미슐랭이라는 걸 만나고 오히려 본인의 직업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폐점 후 다시 조용한 레스토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미슐랭을 받고 200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레스토랑들,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 유명한 많은 레스토랑 중에 무려 40%가 폐점을 했다고 하죠. 명예는 높아지지만 덩달아 높아지는 가격, 고객들의 기대치, 높은 월세,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송으로 유명해지고 또는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식상한 단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심, 가격, 서비스, 제품의 질을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유지한다면 최소한 우리 레스토랑의 명맥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로 많은 고객들이 몰려왔을 때 그 존경스러운 여러 젊은 셰프님들, 그 셰프님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장빅TV였습니다.